처리해야 된다. 네. 그 원장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경비 처리 부분인데 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증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요 네 개를 보통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네네. 그로스를 할 거냐 네트를 할 거냐 네네. 요건데 이제 세전 급여를 계산을 하는 거죠. 세전으로 연봉을 책정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넷 급여는 이제 세후로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무조건 네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네트로 계약을 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간의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로스로 해야지 나중에 퇴직금을 줘도 원장님한테 조금 덜 그거 한데 네트로 했는데 나중에 퇴직금 안 준다고 또 소송을 걸어요. 노동청은 대부분 근로자 편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논쟁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인건비의 계산은 무조건 그로스로 하는 게 좋다. 네. 그럼 반드시 그로스로 하셔야 되시고. 아, 그럼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봉급을 300만 원 직원한테 300만 원을 주는데 직원들 봉급에 찍히는 금액은 예를 들면 250만 원 정도 260만 원 든다고 쳐요. 네네. 내가 그로스로 300으로 계약을 하면 나는 A 근로자에게 300만 원을 주는 원장이 되는 건데 네네. 네트로 계약을 하면 나는 300만 원 주고도 근로자한테는 260만 원 주는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300 쓰고도 260 주는 것처럼 그런 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왜 네트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안 하는데. 진짜 왜 병원하고 변호사는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네트로 계약을 안 하시는 현명한 원장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 처리에서 이제 이자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자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조삼모사의 개념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금은 이익이 나는 곳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득세라는 세금이 이제 뭐 100원을 벌면 세금이 10원이었으면은 1000원을 벌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벌면 300원, 400원 이렇게 이제 이익이 높아지면은 세금이 커지는 거죠. 세금 구간이 높아지는 네.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단 1000원을 벌었을 때 세금이 1000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1000원을 벌면 1000원 안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를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비용이 세금의 전부를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이제 이러한 어떠한 비용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게 과연 절세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미스 비용이 됐던 이자 비용이 됐던 매달 지급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그때는 조그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는 5월에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냥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지출하는 게 더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전체적인 덩어리는 저는 이게 더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면은 뭐 과도한 차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자 비용을 이제 비용화한다? 그거는 좀 대단히 좋은 전략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렇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출을 하면 그게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구간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막 그걸 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나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네네. 자동차가 2대까지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니 자동차를 2대를 사서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세금은 조금 깎여요. 세금은 좀 깎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안 써도 되는 자동차를 한 대 더 삼으로써 내가 5천만 원을 썼다고 치면 그 5천만 원을 쓸데없이 쓴 거고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은 경비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뭔가 마케팅을 한다고 5천만 원을 썼다고 치면 그 5천만 원의 경비를 다 5천만 원을 다 경비 처리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의 절반? 네, 절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절반은 내 돈을 주고 쓴 거예요. 원장님 돈을 지출하면서 쓴 거고 나머지 50%는 세금 깎아지는 거죠. 세금이 좀 그러니까 세금 소득 구간이 낮아짐으로써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50%는 원장님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경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50%를 씀으로써 뭐 원장님이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뭐 원동력이 됐다. 혹은 뭐 이 50%를 지출함으로써 뭐 나한테 뭐 대단한 기쁨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50%의 뭐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50%는 그냥 나의 지출이다. 그러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1+1 행사가 생겨가지고 네.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했어요. 야, 1+1이 생겨서 내가 이걸 사왔어. 나 50% 아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내미가 뭐랬냐면 아빠 그거 안 사도 되는 거 사서 돈 50% 더 낸 거 아니야? 괜히 50% 더 지출한 거 아니야?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개념. 네. 그다음에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뭐 리스로 하는 게 유리하신지, 렌트로 하는 게 유리하신지, 뭐 할부로 하는 게 유리하신지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이자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돈이 예,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싸게 사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떤 비용을 더 드린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3년마다 바꾸시는 분도 있고 차를 어떤 분은 뭐 5년마다 바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 이상 또 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나중에 잔존 그러니까 다시 되팔 때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를 해서 본인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게 유리하지 뭐 리스나 렌탈이나 뭐 이제 일시불로 사는 거나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구매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자기 주기에 맞게 좀 가장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 차를 좀 자주 바뀌시는 분들은 뭐 리스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리스로 하는 게 오히려 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장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비를 리스로 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리스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금이 있으면 장비를 리스로 사는 거는 오히려 손해거든요. 오히려 장비 리스 자금과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그 감면되는 이자 비용보다 이 리스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개원할 때 돈이 없었던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리스 아니면은 돈이 갑자기 슬퍼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리스 아니면 대안이 없었던 사람은 어차피 리스를 사는 게 맞지만 이제 자금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리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장비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리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자, 1부 마지막 질문인데 경비 처리의 인정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네. 이게 참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조금 되게 대답하기 힘든데요. 일단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나라고 보면은 병원은 다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개인인데 의사 선생님들 명의로 들어가신 보험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 보험. 네, 개인 보험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원장님이 어떠한 병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원장님의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비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비용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대부분 이제 환자의 어떠한 복리를 위해서 혹은 뭐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혹은 뭐 사업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 모든 행위들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거의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거의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입니다. 네. 이제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 이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어떠한 정확한 좀 반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원장님. 가령 이제 병원의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나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비용이 힘들고요. 이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제 어떠한 간섭 없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놓은 장치는 전부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콘도 회원권을 샀어요. 네. 병원에서 콘도 회원권을 사면 그게 경비 처리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 콘도를 직원들이 다 같이 이용해서 막 엄청 자주 가서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되겠지만 네. 그 직원들이 다 가고 그러지 않고 결국 원장님 혼자 가서 막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병원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잠시 나와서 내가 쉬는 게 그게 왜 경비 처리가 안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경영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병원의 경영을 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경비는 다 해줍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되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넣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야, 이런 걸 안 해줘, 이런 거 다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떼쓰는 원장님들 많죠. 아무래도 뭐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되는 거는 직원들 식대. 네, 직원들 식대 되고요. 물론 이제 월급에도 식대가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뭐 간식비라든가. 저희 장편외과 가면 장편외과 직원실 가면 간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팍팍 쓰셔도 됩니다. 네, 뭐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아끼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다 경비 처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비 이런 거 되고, 병원 출퇴근 시 사용되는 차량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접대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또 되고요. 그렇죠. 네, 원장님.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그래서 뭐 물품을 어느 정도 사서 고객들한테 뭐 기념 선물로 줬다든가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당연히 다 될 거고, 뭐 장비 사고 이런 거 당연히 다 되고요. 뭐 물품 사고, 소모품 사고, 뭐 이런 거 다 되고, 의외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좀 많이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상품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죠.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접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접대자를 표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은. 근데 이제 상품권을 이제 그런 용도로 보통 잘 안 쓰시죠. 이제 다 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데 조금 위험하죠. 그게 또 너무 아까 얘기했던 평균보다 너무 많아지면 조사가 들어옵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무당국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그래서 이 AI가 있어가지고 이걸 돌리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평균보다 조금 벗어나면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지만 그게 다 체크가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샀지? 이거 직원들한테 준 거 맞아? 직원들 사서 직원들한테 줬다 그러면 괜찮은데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상품권은 실제로 이게 거의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급여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고도 급여에 인정을 해야지 세금 처리가 되고 또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통용되는 방법들이 이제는 선배들이 해도 돼, 뭐 우리 다 했어 이런 방법들만 믿고 하시다가는 안 될 수 있다. 방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난 맨날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데 이제 국세청이 과거보다 학습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게 고쳐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유행했다.
뭐 가령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상품권이 좀 유행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했다. 그거를 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옛날에는 통했던 방법이 안 통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네, 그게 네. 표적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위험한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얘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직하게 가자. 그러면 제일 좋죠. 성실 신고하고 네. 그렇죠. 우리 5억 넘으면 성실 신고 대상이잖아요. 네, 네. 뭐 병원 매출이 5억이 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네, 네. 많은 부분이 이제 5억이 넘을 텐데 이게 그러면은 또 세무사가 그걸 또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게 이분은 성실 신고 대상자로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양벌제기 때문에 이제 잘못 신고에 대해 들어간 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도 져야 되죠.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얘기하세요. 뭐 말이 있다면 네. 세금이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세무사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납세는 의무거든요. 예, 우리가 뭐 국방은 의무처럼 의무인데 이제 세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예, 문제가 생기면 재수가 없었다. 예, 억울하다. 이제 근데 조금 인식을 바꾸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근데 세금은 의무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고생 세무 파트를 클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길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예, 절세가 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 조금 야름 꼼수를 좀 찾으시려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 이렇게 맞으실 수도 있고 물론 세무조사가 뭐 그런 경우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그 뭐 뺑뺑이처럼 돌아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 차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좀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 최윤석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납세는 의무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 게 억울한 건 아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석 세무사님하고 만나시면 믿고 편안하게 세무일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정직한 느낌 많이 들고 원장을 위하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경비 처리에 있어서 병원 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병원 경비는 처리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경험이 있고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들에서 원장님 입장에서 경비 처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원장님들은 너무 깐깐한 세무사, 너무 답답한, 완전히 너무 교과서적인,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세무사님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원장님들도 몇 번 뵀어요. 세무일이, 세무사도 사실은 잘 만나는 것도 좀 복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서로의 생각이 비슷한 어떤, 세무사를 만나는 거는 좀 필요한 건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어떠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로의 생각과 어떠한 뭐 경영에 대한 또 마인드? 이런 게 비슷하면은 그거는 좀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세무사님 귀하게 모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세무 얘기는 저도 좀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많이 얻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2부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세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사실 저희가 개고생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뭐 출연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귀한 시간에 오셔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자막으로 알려드리는데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되나요?
제가 받지 못하면 리턴은 꼭 하겠습니다. 밤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만나보시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 개원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 세무사님을 만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의 이성건이고요. 저는 최현석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